오랜 마음 공부로 내가 얻는 것들. 6장에서 9장. 6장 몸과 마음의 평화. 책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나는 이 책을 보고 나서 평화라는 말이 나는 너무 좋아졌다. 평화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가치, 사랑, 자유, 행복, 풍요 등을 모두 아우르는 큰 의미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는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 평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선택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늘 평화를 선택한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나는 이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이 든다.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다. 우와, 좋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내 몸이 편하고 자유롭고 마음이 편하다면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구글의 엔지니어 차드멍탄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차드멍탄은 말했다. 우리 마음의 기본 상태는 행복이라고. 기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행복이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명상으로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나의 마음을 고요하고 청명하게 하는 것이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의 의식을 호흡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단 10초만 눈을 감고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보길 바란다. 고요하고 청명한 상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책 내 안에 나에 나오는 말이다. 고요히 있으라. 그럼 그대가 신임을 알리라. 마음이 어지럽고 머리가 복잡할 때 호흡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7장 시간과 죽음에 대한 이해. 나에게도 죽음이란 무섭고 생각도 하기 싫은 대상이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본 책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를 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 책은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인 호스피스 병동 의사님이 쓰신 책이다. 작가님이 가까이에서 본 죽음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죽기 직전 사람들의 표정은 매우 평화롭다고 했다. 죽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반응은 모두 두렵고 거부하고 반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보고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사랑하는 내 아내도 아이들도 언젠가는 죽고 모두 헤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매우 슬프고 힘이 들겠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렇다.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매주 하는 강의의 제목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이다. 이 강의에는 시간에 대한 내용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는 이 강의를 자주 하고 있다. 이 강의를 통해 시간의 중요성과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 나의 신념으로 만들고 있고 사람들에게 시간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강의의 핵심 내용은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과 죽음은 선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나 또한 그랬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았다. 원래 이 강의는 스쿨몬스터의 강의였다. 나는 이 강의 내용이 너무 좋고 강력해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쿨몬스터로부터 구입했다. 하기 전에 나는 이 강의를 3번 정도 들었다.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내가 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죽음은 고마운 존재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알차게 살아가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에너지를 나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인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고 싶은 것을 못 해본 것에 대한 후회다.
내 인생의 목표는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요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음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한다. 해보지도 않고 될까 안 될까 망설이지 않는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을 먼저 하고 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만들어간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매우 심플해진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매우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나는 웰다잉에 관심이 많다. 8장 절대적 관찰자. 책 힐링 소사이어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그렇다. 내가 아니고 내 것인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말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고 관리와 관찰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깊고 넓은 심오한 존재다. 참나, 신성, 신, 빛 진짜나, 본마음이라고도 표현이 된다. 그것의 본질은 관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절대적인 관찰자이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강의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우주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그렇다. 우리는 우주보다 큰 사람인 것이다. 눈을 감으면 넓고 광활한 우주가 보이다. 우리의 의식은 온 우주를 담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다. 생각하지 말고 인식을 해. 인식이라는 것은 느낌이고 감각이다. 우리는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인식해야 한다. 나는 인식을 하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의 감각에 집중하고 있다. 머리고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의식을 하고 느껴보려고 하다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리, 인생의 법칙.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관찰이고 나는 우리가 모두가 절대적 관찰자라고 생각한다. 9장 궁극의 평화 시공일치.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고차원적인 표현을 자주 쓰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다. 차원이 다르다, 경지가 높다, 놀랍다, 신비롭다, 신기하다,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리, 인생의 법칙 초월한다. 그리고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평화, 현실을 넘어선 무언가 더욱 크고 넓고 깊은 것을 항상 추구해왔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철학자입니다. 당신은 깨달은 자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과연 내가 깨달은 자가 맞는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처럼 마음의 갈등, 불안, 분노, 걱정, 근심 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늘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늘 자신감에 차 있고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특히 좋아진 것은 그 누구를 만나도 기가 죽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요즘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며 살고 있어서 더욱 그런 기운이 퍼지는 것 같다. 니체가 말했다. 결국 즐거운 것이 답이다. 라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선택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로그를 한 지 3년 정도가 되어간다. 그동안 쓴 글이 4,952개다. 하루 평균 45개의 글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며 수많은 감정의 해소를 경험했다. 글쓰기를 통해 진짜 나를 만났고 나연구소를 만났고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작가로, 강사로, 사업가로,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나처럼 작가, 강사, 사업가로 변화시켜주는 사람으로 말이다. 글쓰기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글쓰기에는 명상과도 같은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온전히 모든 의식을 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적절한 단어와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호흡, 명상, 마음 공부, 내면, 관찰, 마음의 평화. 이 모든 것이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과 의식이 온전히 머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지금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넘나들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다.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나쁜 기억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한다. 우리가 존재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늘 언제나 항상 바로 지금뿐이다. 인생의 비밀과 변화는 늘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행복이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자유와 평화는 내 몸이 머무는 공간과 시간에 내 마음과 영혼이 함께하는 것이다. 궁극의 평화는 시공일치다. 에필로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당신은 철학자라는 말에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남의 말만 듣고 살았기에 힘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말하는 나의 말만 들으며 살기로 선택했다. 어린 시절 마음이 불안했던 덕분에 감사하게도 많은 마음 공부를 경험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할 말들이 많아졌다. 인생이 풍부해지고 깊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과거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도 많이 변하고 달진 것이다. 나는 이런 지금의 내가 너무 좋다. 지금의 내가 느끼는 나의 정신 상태, 마음의 평화, 자유는 이런 많은 마음 공부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나는 지금의 내가 너무 좋다. 그리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 감동, 감탄한다.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니까.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우경아 올림.